네, 오늘 출발이 좀 걱정되는 우리 증시입니다. 그 전에 시장 전략을 좀 제대로 다져보도록 하죠. 김종우 연구위원과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실적 우려 그리고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코스피는 부진했지만 코스닥은 올라서는 양상이었어요. 이 양시장의 온도차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모멘텀 부재가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월 효과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테마성 이슈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부재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한데, 정말로 비빌 언덕이 없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나 이제 소재주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유가 관련 종목들이 유가 반등을 해야 그나마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양호하게 작용이 되면서 수급적인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될 텐데, 이러한 흐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특히나 이제 전 거래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유가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50를 이제 하회했다가 이제 마감선에서 $50 근처로 이제 끝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좀 악재를 작용을 하고 있다. 결국에 이제 유가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줘야 심리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시키고, 그래야 이제 정유, 화학, 조선, 건설 이쪽으로 좀 매기가 움직일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결국에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작년에 앞서 얘기를 했던 전차 군단 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6만 원, 18만 원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재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 지금 실적 가이던스 4조 8천억 원 정도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좀 높게 보는 데는 5조 1천억 원 정도까지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5조가 좀 넘어줘야 심리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좀 개선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업별 부분들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좀 강하게 좀 이끌어줘야 그나마 이제 좀 분위기가 호전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상대적인 수익률이 좀 1, 2월 달, 특히 1월 중순에는 22 이벤트가 조금 20이랑 유럽 쪽 이벤트가 있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 좀 우세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 주도주로 나와줘야 된다 이야기해야 됐고요.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김 의원님은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죠? 동일한 의견입니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약간 더 나을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게 지속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IT 부품이나 장비처럼 일부 실체를 가져가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핀테크 실체가 없습니다. 정부가 밀어준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핀테크에 실적에 기여가 있느냐? 그리고 과거 1월 효과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과연 영속적으로 올랐느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영속적으로 못 오릅니다, 대부분. 그렇게 본다면 이들 종목은 말 그대로 그냥 계절적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1월 달 정도에 시장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시장용 피해갈 수 있는 일부 종목이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종목의 거래가 급증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팔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적이 있는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는 시점이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코스닥에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되,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테마가 거래가 급증하고 변동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들 종목은 미련 없이 팔고 나와서 저평가된 종목으로 옮겨 타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건설주도 좀 크게 내렸습니다. 9월부터 업종지수가 한 30% 정도 하락이었는데요. 건설 섹터 투자 심리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은 건설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가 부분들이 좀 반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이 주제는 지난 시간에도 좀 다뤘었던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건설주, 대형 건설사주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해외 건설 시장 같은 경우가 유가 급락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원가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는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주 발주 부진이나 아니면은 실적 시즌에 의해서 그 원가율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급락 내지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조심히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마 그때도 이제 그 해외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는 대형 건설사보다는 국내 이제 지방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IS동서랑 화성산업이었을 겁니다. 근데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같은 경우에도 한 6%, 7% 상승이 나타나면서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해외 쪽에 포커싱 되어 있는 그런 대형 건설사보다는 지방 중소형 건설사 또는 이제 건자재 관련 그런 기업들을 좀 유익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현대산업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사 그리고 중소형사에서 각각 주목할 종목 이야기해 주셨네요.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건설주 투자 심리 회복이 가능할까요? 해외는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불안하다. 해외 쪽은 뭐 당분간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국내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마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국내 쪽에서 이제 부동산 3법만 투자되면 국내 부동산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반토막난 부동산 자산들이 아직도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홈리스트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조금 부동산 한 뭐 5%, 10% 오른다고 팔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돼서 주택을 지으면 과거처럼 노무현 정부 때처럼 주택을 뭐 몇십만 채씩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자재는 과거보다 비교적 높아진 가격에 일부 이제 자재를 공급하니까 약간 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지만 건자재 업체들도 충분히 호재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자재 업체들은 트레이딩 정도의 의견, 건설주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산업 정도로 제외하면 여전히 뭐 투자 의견을 좋게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건설주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스테이 CGV 그리고 미디어플렉스 등의 영화 산업 관련주들이 또 흐름이 좋습니다. 이들 종목군 전략도 잠시 짚어보고 가죠. 네,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뭐 컨텐츠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영화 산업 관련주들도 뭐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영화 이제 관객 수가 좀 증가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이벤트나 아니면 국내외 악재 이슈로 인해서 개봉이 좀 미뤄졌던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좀 그 라인업이 좀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미디어플렉스 아마 지난 시간에 이제 뉴가 상장이 되면서 아마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좀 급등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추가적으로 뭐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라인업을 좀 확인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작년 5편에서 올해 10편인데 상당히 이제 뭐 괜찮은 감독들과 그다음에 그 이제 티켓 파워가 있는 그 이제 뭐 배우들이 이제 좀 출연을 하는 그런 라인업이 좀 있기 때문에 미디어플렉스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철 팀장님의 오늘 유망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종목 꼽아주시나요? 일단 뭐 삼성전자 실적 이슈도 좀 간단히 다루기는 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 반도체 쪽에 실적이 좋겠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관련주 종목 중에서 이제 DNF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소재 공급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세 공정화 쪽에 이제 좀 특화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제 V랜드나 아니면 D램 이쪽 확대에 좀 수혜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DNF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들 좀 양호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DNF 기관의 매수도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D램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김종효 위원과 그리고 김영철 팀장과 시장 전략 고민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